장하성의 거짓말,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네. 거짓말이야. 계속 노래하세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일까? 자, 장하성 네. 정책실장이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제 최저임금이 네. 작년에 16.4%, 16% 넘게 했는데, 나도 놀랐다. 깜짝 놀랐다. 자, 최저임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기는 2022년 임기 끝날 때까지 최저임금 올려서 10,000원 달성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최저임금 이번에 이렇게 제대로 논란이 되게 하는데 죄송합니다 하면 청와대에서 모르고 있었다? 네. 글쎄, 이게 거짓말일까요? 진실일까요? 아니, 거짓말이어도 큰일이고 진실이어도 큰일입니다. 네, 그렇지요. 네. 근데 장하성 실장이 이제 시민단체 출신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인사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시민단체 출신들은 이제 이 정부 들어서 많이 이제 올려놓는답니다. 근데 올려놓고 나서 시민단체 출신들이 그래도 그렇게 많이 이제 인사 파일을 갖고 뒤져가지고 좀 쓰려고 하는데 어떠냐면은 너무 문제가 많대요. 왜냐면 이 시민단체 출신들은 시민운동은 참 열심히 했지만 이제 이런 공직에 나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자기 관리를 못한 거죠. 그래서 그 문재인 정부가 절대로 이런 사람들을 하지 않겠다는 5대 항목에 거의 모듈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장하성 실장, 지금 장하성 실장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뭡니까? 국밥 하성이에요. 국밥. 하성은 네. 알겠고, 국밥이 뭡니까? 보통 이제 연예계에서 네. 뭐 국밥 아무개, 네. 국밥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거는 모조리 말아 드시는 분을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국밥 이렇게 촥 말아가지고 먹듯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영화 걸었다 하면은 이제 완전히 파리만 날려가지고 금방 내리고 네. 그 다음에 또 드라마 하면 시청률 완전히 꽝으로 소수점으로 나오고 이런 사람들을 국밥 아무개라고 하는데 또 이런 사람들이 출연료는 또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밥 하성 우리나라 경제를 말아먹고 있다. 그래가지고 또 가진 재산은 그 집 3억 원이나 되고 그 다음에 재벌은 그렇게 손본다고 하면서 재벌 주식은 또 모조리 챙겨갖고 갖고 있고 이런 국밥 하성이 이 나라 경제를 말아먹고 문재인 정부도 말아먹는다. 이것이 장안의 얘기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그 싱가포르 대학에 있는 신장섭 교수인가요? 그분이 장하성 이제 교수 시절에 만들었던 책을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서는 통계 왜곡의 대가다. 자, 통계라는 게 쭉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봐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진단한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전 그 지적이 맞다고 봐요. 장하성 이분이 대한민국은 장하성 실장의 기준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이 망해도 10번, 100번 망해야 될 나라입니다. 그렇죠. 이분 기준은 그래도 대한민국 다 썩어 문드러 다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기준이 됐던 본인의 사고의 틀은 뭐냐? 우리나라의 통계를 본인 입맛대로 조작하고 본인 입맛대로 해석해가지고 책도 만들어내고 주장을 하고 다녔던 것이죠. 근데 이것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그 지적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책 쓰고 그럼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분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면은 그 시각 자체가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처방을 내놓습니까?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본적인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소득 주도라고 하지만 소득이 내려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심각한 두 가지의 숫자가 나타났어요. 경제는 또 시장은 숫자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번에 1분기에 우리 그 경제 성장률이 1%도 못 미쳤는데 올 2분기에는 0.6%입니다. 더 빠졌어요. 근데 이런 것보다도 더 기가 막힌 거 미국이나 막 이런 데는 얼마나 회복력이 좋습니까? 투자 지수가 거의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고 설비 투자를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지금 중소기업 중에서 문 닫겠다고 마음먹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뭘 뜻하냐? 이제 문을 닫고 서서히 시장에서 빠지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투자 지표가 이렇게 바닥을 긴다는 거는 위기 중에 위기, 최악의 위기의 예고편이다. 이렇게 됐는데 장하성 실장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소득주도 성장 겨우 반년밖에 안 했는데 앞으로 끝까지 장기적으로 가봐야 된다.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 장사 안 된다고 해?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떡해. 진짜 어떡해요. 자, 경제는 현실입니다. 맞아요. 자, 경제에서요.
가장 큰 진실, 가장 큰 팩트는 현실입니다. 현실이 진실입니다. 경제에서는요. 그런데 현실을 무시하고 이념에 함몰돼서 경제 정책을 수립한다. 이건요, 자, 붕괴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 궤도 수정해야 된다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맞아요. 이야기합니다. 장하성 실장보다 더 뛰어난 분들, 더 실물 경제 많이 하신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청와대는 대한민국이 장하성 실장에 의해서 좌지우지해야 되는가? 장하성 실장이 전지전능한 사람입니까? 아니지요. 대한민국 교수 중에 한 명입니다. 시민단체 있고 시민단체 하면서 자기 주주장 마음대로 질렀던 사람입니다. 별로 공부를 하지 않으셨어요.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시민단체 쉽습니다. 솔직히 왜? 대책 없이 진료될 수 있으니까. 그게 반대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것도 시민단체 기능이니까 그 기능에 네. 충실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분이 대한민국 전체 5천만 민족의 5천만 우리 국민들의 장래, 게다가 대한민국 전 세계 경제 규모 11위, 12위 하는 나라 경제를 한 개인이 잘못된 이념에 매몰된 것을 끌고 간다? 있을 수가 없어요. 장하성 실장을 둘러싼 그 그룹들 제가 압니다. 경제학에서 비주류예요. 비주류들 대한민국의 주류 사회를 업고 대한민국을 바꾸겠다? 어떻게 바꾸겠다? 검증 안 된 방향으로 가서 바꾸겠다? 대한민국의 장래는. 제가 그래서 어제 보니까 뭐 이현재 네. 전 총리, 부총리가 맞아요. 기자회견 한 거 보고 쓴소리했죠. 네, 쓴소리 네. 했죠. 그 다음에 김강두 현재 경제자문회 제이노믹스를 만든 그분까지도 이건 아니다는 거예요. 이 지금 걔들 수정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하는데 자 고집으로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너네는 기득권 세력이기 때문에 너네들은 그렇죠. 주류 세력이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래도 받아들일 DJ 건 정부나 받아들여야죠. DJ 정부나 네. 노무현 정부에 있던 분들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요. 근데 그래도 청와대는 이제 고집을 갖고 이제 소득 주도 성장을 끝까지 간다는데 요즘 청와대 애창곡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마이웨이. 그러니까 당신들 마이에다 망하는 건 아무 상관없지만 대한민국을 당신들 때문에 대한민국 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네. 갑자기 또 흥분하기 지금 흥분할 때 매력 있어요. 자, 김종숙 님이 그런 인물을 꼭 끌어안고 놓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또 영주님 오늘도 들어오셨습니다. 대북 정책은 시대착오, 경제 정책은 뇌피셜. 정말 걱정입니다. 뇌피셜이 뭔지 아심? 정신 신조어 약합니다. 뇌피셜이라는 건 자기 뇌에서 나름대로 픽션을 만들어서 자기 나름대로 막 하는 거를 뇌피셜이라고 그럽니다. 진짜 그러니까. 영주님이 그 우주라고 아주 이쁜 아들을 두고 있는데 그 저도 아들하고 저기 대화를 많이 하면 이런 걸 엄마들은 잘 알아요. 근데 이제 심리학 정말 영어로 말하면 확증 평양이 심하다. 그렇죠. 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막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고 이러면서 이제 네 뇌피셜대로 하면은 세상 돌아가지 않는다. 뭐 이런 거죠. 그런데 네. 지금 김종숙 님이 네. 그런 인물을 꼭 끌어안고 놓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집단 사고가 가장 무서운데 그들은 그런 사고를 합니다. 그들은 그런 사고를 하고 생각이 비슷한 집단들이기만 사고를 네. 합니다. 외부에는 전문가들을 이야기하면 생각 틀이 깨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집단 사고를 하기 때문에 장하성은 최고입니다. 두 번째, 장하성 실장을 밀려내면 밀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한번 밀리면 우리가 계속 밀린다. 우리의 소신을 관철시킬 수 없다. 여기서 밀리면 안 돼. 야당이 주장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세게 치고 나가는데 이런 정치적 사고, 경제는요, 정치적 사고 풀어나가는 거 아닙니다. 자꾸 이야기지만 경제는 현실이 그리고 팩트가 진실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최선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늘 정의롭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 나라의 조합. 내가 뭘 잘못하는 건 아닐까? 내가 혹시 실수하는 건 아닐까? 이 방향은 맞을까? 회의, 번민, 번뇌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왜? 내가 하면 모든 것이 선이다. 절대 선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처럼 위험한 거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아십니까? 네. 정신세계의 미숙하라고 합니다. 자기 틀을 바뀌어서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세상 사이는 동전의 양면이 있다. 그럼 양 뒷면도 생각해야지. 이게 유연한 사고, 성숙된 사람들이죠. 성인은 그렇지 않습니까? 꼬마 애들은 과자 있으면 무조건 나 먹을 거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성인이 되면은 내 이 과자를 지금 몽땅 먹으면 내 건강이 안 좋으니까 나눠 먹어야겠다. 옆 사람한테 줘야겠다. 라고 하는 게 성숙된 사고입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있는 게 성숙된 사고죠. 그런데 하나만 보고 야 이건 이거야 이게 다야. 이걸 정신적 미숙하라고 합니다. 네, 정신적인 미숙가. 뭐 맨날 뭐 그들 말대로 총화하고 뭐 이렇게 교조주의로 나갈 것이 아니라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좀 공부 좀 하세요. 우리 말이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그래가지고 무슨 네. 저기 프로에 나한테 나보고 그 말한 거를 사과를 하래요. 그래서 사과 못한다고 했어요. 그 유시민 씨가 네, 뭘 사과를 하래요? 내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라고 했던 아. 거예요. 그때 유시민 씨가 뭐라고 했냐면 그때 몇 년 전에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은 네. 시대의 미숙아라고 해서 그럼 미숙아 하면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죠. 근데 나보고 사과를 하라고. 지금도 그들은 그들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그렇고 안영한 의원도 그렇고 우리만 옳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네. 정의는 독점할 수 없습니다. 그럼요. 도덕도 독점할 수 없습니다. 네. 정의롭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신밖에 모르는 거예요, 네. 사실은. 왜요? 세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몰라요. 네, 그런데 정의롭다. 나는 정의롭고 저들은 부정의하다. 부도덕하다. 나는 도덕적이다. 어떻게 정의를 독점합니까? 사실 저희 누님이나 우리가 감히 성숙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실수할 수도 있다. 우리 생각이 잘못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해보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이 들면은요, 자기의 티끌이 많이 보여요. 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끌어안게 됩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게 나이가 주는 장점이라고 네. 생각했는데, 거의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은데, 왜 이 나이가 주는 지혜를 모르는지, 그러니까 총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책 좀 보시고, 사고의 틀이요. 사람들 얘기 좀 이렇게 많이 이제 들으시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또 이거는 전화 얘기입니다. 요즘 또 그 박명수 씨 얘기 아니라 서양에서 전화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고의 그러니까, 틀이요. 제가 네. 보기에는 80년대에 머물러 있는 분들 많습니다. 30년 동안 아까 정신적으로 정체기를 거친 것이죠. 네. 그래서 정말 제니님 그래도 점잖다고 우리 보고 그러셨는데 점점 우리가 점잖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저는 이 방향대로 우리 보수가 가야 된다고 그럼요. 생각합니다. 왜냐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고 우리가 다 종쳤다는 건 아닙니다. 네네. 자, 오늘 우리가 이 장하성 실장에 네. 대해서는 정의는 독점할 수 없다. 네. 정말 훌륭한 말씀이에요. 진리도 독점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네. 국밥 하성은 안 된다. 마이웨이 청와대 그만 노래 불러라. 오늘 저희의 주제였습니다. 자, 장하성 실장 안방TV. 네. 그만둬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말 국밥은 집에 가서 드시고요. 이 청와대 정책 실장의 이름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국밥에 말아주세요. 네. 집에 가세요 이제. 네. 기다리는 사람 좀 있습니다. 네네. 뭐 집도 좋고 뭐 재산도 많으신데 무슨 걱정이에요? 100억대잖아요. 아유, 나는 뭐. 100억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아. 여행도 다니고 책도 많이 읽고 그림도 구경하고. 그러면은 그분 장하성 실장 최저임금 때문에 거기 응.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관리인입니까? 그러니까. 그분들 다 예. 속된 말로 잘려 나가셨는데 그러면 정의로운 그런 뜻으로 하면 그분들 본인이 그렇죠. 돼요. 돈을 좀 내셔가지고 그렇죠.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하셔야죠. 본인이 그렇죠. 주장하셔가지고 본인의 주장대로 그분들이 일자리를 쓰면은 뭔가 내놓으셔야죠. 근데 그 뒤 소식이 전혀 안 들리네요. 네. 후속 뉴스가 없네요. 네.